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 레뷰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하나는 예전에 평가판이나 이런 거 실제 레뷰를 설치하고 나면 레뷰가 설치된 다음에 새로운 다음 CD를 넣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창이 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잘 살펴보면 드라이버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거잖아요. 예, 드라이버는 레뷰, NI 레뷰의 드라이버라 함은 바로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 쓰여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냥 레뷰 자체만 둘러보고 레뷰 자체만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드라이버 설치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설치하라고 CD를 찾는 뭐 USB를 찾는 무언가 떠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서 재부팅하고 레뷰를 쓰시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커뮤니티 에디션은 그 과정 자체도 사실은 없죠. 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버전의 무언가를 쓰다가 그런 안내창이 뜨더라도 설치 안 됐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지금 안 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뷰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여기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나오는데 요 헬프에 어바웃 레뷰 하면 요 창 시작할 때 뜨는 요창이 뜨잖아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레뷰 베이스 뭐 풀 디벨롭먼트 프로페셔널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 버전이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예요. 사실은 베이스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요. 뭐 글쎄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 코딩이 있고, 코딩은 수학적인 게 빠진 부분이잖아요. 코딩하고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 차이는 바로 프로그래밍은 수학을 베이스로 코딩을 하는 거죠. 수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다. 수학이 없으면 코딩이다. 이렇게 구분을 예전에도 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는데 뭐 수학을 잘 모르면서 그냥 아무거나 썼으니까 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조건이 또 안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알고 쓴다면 이 조건이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잘 몰라 하고 쓰면 또 애매한 분류긴 하죠. 어찌됐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수학적인 함수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제공이 된다. 그러면 베이스예요. 수학적인 함수가 매틀랩 수준으로 제공이 되네. 바로 그거죠. 예전에 매틀랩으로 대학 연구소나 국가 연구소에서 열심히 개발하다가 랩뷰로 한참 넘어오던 시절에 랩뷰는 이 함수가 없잖아. 그렇게 살짝 차이가 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랩뷰 NI가 빠르게 투자를 해서 그 함수를 사다가 랩뷰에 장착을 했기 때문에 매틀랩이나 랩뷰나 사실은 거의 이제 같다고 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랩뷰가 더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것들을 쓸 수 있는 버전이 바로 풀 디벨롭먼트랑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대학의 연구소에서 쓸 때, 기업의 연구소 안에서만 쓸 때는 풀 디벨롭먼트면 충분한 거예요. 개발 단계,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실제 제품화해서 배포하고 배포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몇 가지 기능이 빠져 있어요. 그걸 채운 게 바로 프로페셔널. 완전히 산업용으로 쓴다는 버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버전을 별로 못 봤을 거예요. 대부분 풀 디벨롭먼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고요. NI에서도 대부분 풀 디벨롭먼트를 다 권장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도 상당히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랩뷰를 잘 하는 사람이 요 정도 개발할 때 베이스면 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판단을 잘 못하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풀 디벨롭먼트 그 세트를 사야지 되는 거고, 야, 내가 이거 딱 봤는데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게 개발하면 다 돼. 끝이야. 야, 풀 디벨롭먼트 버전까지 필요 없어. 베이스 이거 저렴한 거 요걸로 해도 충분해.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냥 베이스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랑 프로페셔널은 아주 드물다. 예, 그냥 풀 디벨롭먼트다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 에디션은 약간 중간 단계예요. 베이스랑 풀 디벨롭먼트 중간쯤, 하지만 그냥 풀 디벨롭먼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그냥 말로만 구분을 해드렸는데, 실제 레뷰를 보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요 기본 화면 구성을 늘 하고 계시고요. 예, 저도 이렇게 바로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들의 차이를 보면 무엇이냐, 우클릭해서 함수 팔레트를 열어가지고 뭐 메저먼트 IO, 인스트루먼트 IO, 비전 모션 뭐 이런 게 보면 없어요. 빈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원래 없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버전에 그 드라이버 함수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하드웨어를 쓰는데 드라이버, 아까 뭐 CD 넣어라 뭐 그런 창에서 해당되는 드라이버가 다 설치가 되면 여기 생기는 거죠. 드라이버는 그럼 드라이버만 따로 제공되느냐? 보통은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테마별로 툴킷이라고 아예 그냥 제품군을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뭐 어떤 경우는 그냥 그 풀 디벨롭먼트나 프로페셔널에 포함된 툴킷도 있고요. 추가로 구매해야지 되는 툴킷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머신러닝, 머신비전 요쪽까지는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비전 쪽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는데, 예, 그것 또한 뭐 별도로 구매를 해야지 되는 툴킷이긴 하죠. 하지만 같이 세트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 그리고 딥러닝 같은 툴킷, 서드 파트, 그러니까 제3의 회사에서 레뷰로 만들어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뭐 딥러닝 툴킷 같은 경우는 레뷰 NI에서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파는 게 아니고 추가로 구매를 따로 하셔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드라이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수학 쪽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빈칸 없이 다 차여 있거든요. 간혹씩 비어 있죠. 간혹 비어 있죠. 간혹. 예. 만약에 베이스였다, 레뷰 베이스였다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빈칸이에요. 이런 함수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풀 디벨롭먼트다, 예, 그 정도 수준이다 했기 때문에 거의 수학적인 함수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레뷰 공부하실 때 이 정도 커뮤니티 에디션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 함수들 아마 반의 반도 안 쓰실 거예요. 예. 뭐 나머지를 보셔도 마찬가지죠. PID 툴킷도 있고 퍼즐 로직 툴킷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원래 예전에 빠졌었는데 이런저런, 야 너희들이 PID 로직 만든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그런 항의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이런 함수들은 좀 빠져 있어요. 여기 파이썬도 있긴 한데 파이썬이 레뷰랑 호환되는 파이썬 버전이 좀 오래된 버전이거든요. 아쉽게도 좀 오래된 버전이라 거의 쓸모가 없죠. 레뷰랑 파이썬을 연동하는 방식은 따로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의 내용을 보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유사한 내용을 베이스로 먼저 깔고 거기서 살을 좀 더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구조를 먼저 아셔야지 되거든요. 구조. 예. 매번 실행, 런을 누르거나 연속 실행,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는 없죠. 예. 모든 프로그램은 보이드 메인 뭐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세팅 끝난 다음에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또는 특별한 정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계속 작동하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랩뷰도 그렇습니다. 랩뷰도 우클릭하고 스트럭처 구조에 가셔가지고 while 루프를 기본적으로 그 형태로 쓰거든요. 예, while 루프 해서 다운 클릭하고 드래그를 쭉 하신 다음에 업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자세히 보시면 요 우측 하단 보시면 화살표의 머리가 보여요. 말 그대로 화살표가 이렇게 삥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있는 건데, 화살표가 계속 돈다는, 계속 작동한다는 느낌의 이미지죠. 예. 그리고 여기에 루프 컨디션이 있는데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은 터미널이 왼쪽에 하나가 있어요. 왼쪽에 터미널을 지정한 마우스 커서 모양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컨트롤 하시면 예, 스탑 버튼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안 하고요. 와이어도 지우고 이렇게 안 하고 프론트 패널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블렌 들어가서 뭐 스탑이든 어떤 버튼이든, 뭐 스탑의 용도니까는 라벨도 이미 다 작성되어 있는 스탑 버튼을 크게 한 다음에 이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자동 생성 기능이 있다. 예. 그리고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LED를 이번엔 사각 LED 쓸까요? 라운드 말고 사각 LED를 적당한 크기로 다운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업 클릭해서 눈에 잘 띄게 좀 크게 하고요. 요거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예.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하나가 복제가 됩니다. 요건 뭐 파워포인트든 뭐든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하고 똑같죠. 그리고 요 두 개를 또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끌고 내려오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객체가 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복제입니다. 복제. 복사라는 표현과 복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복사는 겉모양만 그냥 복사기에다가, 프린터기 옆에 있는 복사기에다가 A4지 놓으면은 다른 A4지하고 똑같은 겉모양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뭐 뒷면이나 뭐 A4지의 재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복사고, 랩뷰에서는 복제라고 하거든요. 예, 겉모양도 동일한데 뒷모양도 동일해요. 물론 이거 뭐 동일한지 아닌지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한 터미널들만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언젠가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복제, 그래, 복제구나. 이게 복제구나. 자세히 보시면 블렌이 자동으로 블렌 2라고 라벨이 바뀌어요. 블렌 3, 블렌 4.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 쪽에서도 블렌, 블렌 2, 블렌 3, 블렌 4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이 모양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콘 형태로 안 보이죠. 왜냐하면 화면이 너무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거를 저처럼 일단 설정을 바꾸시죠. 툴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상단 메뉴 툴스에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두 번째 걸 클릭하신 다음에 쭉 보시면 내용들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필요하신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당장은 이런 거 다 쓰실 이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단지 오늘은 여기 프론트 패널의 터미널을 아이콘으로, 요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볼까요? 한번 이렇게 노드를 하나, 객체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이는데, 매번 아이콘을 안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툴스 들어가서
블록 다이어그램의 맨 앞에 있는 요걸 언체크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객체를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렇게 생겨요.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콘으로 보기를 이렇게 해제하시고 이렇게 잘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야, 이렇게 어떻게 정렬하지? 이게 간격도 약간 틀어졌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시는 분이 꼭 있죠. 저 또한 삐쭉빼쭉하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당되는 객체들을 다 지정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면 정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 줄에 맞춰서 정렬. 그리고 이 간격도 바로 옆에 보면 간격 어떻게 할 것이냐. 간격을 맞추면 이렇게 간격이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while loop를 했기 때문에 while loop를 봐야지 되는데, 지난 시간 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버튼을 푸시 버튼을 하나 둔 다음에요. 적당한 크기로. 컨트롤이기 때문에 터미널이 오른쪽에 생겼죠. 일단 다 연결을 해보세요. 와이어 연결하는 거는 이제 직접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와이어 이렇게 연결하세요, 저렇게 연결하세요. 요거는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굳이 안 해드리는 거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실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런을 누르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이 루프를 반복해요. 그러면 CPU가 막 중간중간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하시겠지만, 원래 프로그램을 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딜레이를 걸어줍니다. 그죠? 모든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딜레이, 그 부분을 레뷰도 해줘야 되는데, 타이밍에 웨이트가 있고 wait until next ms multiple이라고 있어요. 요 두 개를 딜레이로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사실 미세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에 잘해야 100ms 1초 이런 식으로 쓰는 영역에서는 두 개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기능으로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왜 차이가 없는데 두 개가 나눠져 있지, 이런 거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클릭해서 배치하고, 왼쪽 터미널에 우클릭해서 create constant 상수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 100. 이거를 0에서 클릭을 해버렸네. 그럼 키보드 눌러도 바뀌지 않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숫자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요 숫자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커서 모양 잘 확인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 정도만 하세요. 100ms죠. 0.1초입니다. 1초에 10번 요 while loop가 작동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런을 하고 보면 아주 빠르게 작동을 해요. 빠르게. 그죠? 이거를 강제로 꺼도 멈춰져요. 이건 근데 프로그램의 로직 바깥에서 그냥 확 강제적으로 꺼버린 거고요. 프로그램의 로직 안에서 정상적으로 끄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꺼져요. 0.1초 요 주기 범위 내에서 꺼지는 거죠. 왜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이 노드들이 엄청 프로그램 코드가 엄청 많은데 얘로 끄면 어디선가 작동하다 말고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꺼질 때도 정해져 있는 순서에 맞춰서 꺼져야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꺼져 버리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을 정신시킬 때 정해져 있는 스텝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완수한 다음에 꺼지는 그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써줘야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꺼야지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에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예,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전구가 켜지거든요.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는 게 보여요. 쭉쭉쭉쭉 흐르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서 너무 빨리 돌아가지만 내용 코드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디버깅이 다른 개발 언어에 비해 아주 비기하적으로 디버깅 속도가 빨라지는 그 기능입니다. 이게 초보자 거의 중수까지는 이 기능이 정말 필요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정말 랩 코드가 작동한다. 그 정도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이걸 보고 나는 이렇게 작동되기 바라면서 코딩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작동되나 안 되나 이걸로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스탑 버튼 누르면 데이터가 여기 가다 말고 그냥 확 꺼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뿌려주지 못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이라이트는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버튼 눌러서 꺼지는데 와일 루프의 그 약간 초보자가 이해하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 거기까지 하고 끝낼 계획인데요. 무엇이냐? 일단 와이어를 다 지웁니다. 와이어 지우고 아이고 와이어가 이렇게 한 번에 지워지는 거랑 코드가 한 번에 정렬되는 거랑 그리고 속성 코드를 설정하는 창이랑 이게 수직 보였을 텐데 일단 하나씩 보자면 와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 지우기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또 얘도 지우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브레이크 깨져 있는 와이어를 정리해라. 물론 상단 메뉴에 다 이 단축키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상단 메뉴 살펴보시면 돼요.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가 싹 정리가 돼요. 물론 깨져 있는 와이어 기준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U를 누르면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와이어도 없고 정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어설픈 모양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다시 컨트롤 Z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걸로 하고 컨트롤 I는 속성을 다 설정하는 그런 팝업창이 뜨는데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시죠. 캔슬하고 그 와일 루프의 특별한 기능이 무엇이냐?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시프트 레지스터. 왼쪽 요 기둥 있잖아요. 왼쪽 테두리 여기에 우클릭해서 add shift register 요거를 만드세요. 그러면 왼쪽에도 생기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른쪽에도 하나가 생겨요. 또 하나 만드세요. 우클릭하고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와이어를 쭉 따다가 오른쪽 첫 번째 거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블렌을 하나 연결을 해요. 그리고 왼쪽 첫 번째 거에서 쭉 따다가 오른쪽 두 번째 거에 연결하고 거기에 또 블렌을 하나 와이어가 이쁘게 연결해 주고요. 또 왼쪽 두 번째 거 따다가 오른쪽 한번 연결하고 블렌을 또 연결을 해요. 그리고 왼쪽 마지막 하나를 따다가 블렌 4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시간을 1000으로 바꿔요. 1초. 됐죠? 일단 끄고서 시작하죠.
그럼 다 꺼져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볼게요. 딱 켜면 얘 켜지고 얘 켜지고 얘 켜지고 얘 켜지죠. 끄면 얘 꺼지고 얘 꺼지고 얘 꺼지고 얘 꺼집니다. 요 간격은 1초예요. 1초 있다가 켜지고 1초 있다가 켜지고. 이게 뭐냐면 시프트 레지스터가 뭐냐면 일종의 버퍼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쉽게. 예전에는 뭐 더 내부적인 뭐 설명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버퍼냐면 현재의 데이터를 어딘가에 넣었다가 다음 while 루프가 작동할 때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용한 다음에 다시 버퍼에 넣어놨다가 다음 while 루프 작동할 때 또 빼서 쓰고 빼서 쓰고 빼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좀 보시고서 와이어도 바꿔보시고 이것저것 살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while 루프를 한번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먼저 봤고요. 실제 이 부분은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또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때 한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스탑하면 이걸 다 끄고서 끝내고 싶다.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스탑 눌렀을 때 이걸 다 끄고 싶은데, 시작할 때 이걸 딱 누르면 작동되게 하고 싶은데, 얘도 그냥 꺼지는데 스탑 버튼을 눌러도 다 이러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서 스탑 눌렀을 때 얘네들 다 초기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시퀀스입니다. 오늘 구조의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제 while 루프는 충분히 보셨고, 그 다음에는 플랫 시퀀스. 요 시퀀스 문을 볼 텐데 간단해요. while 문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영역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시퀀스 문을 만드세요. 순차문이죠. 순차문. 보시면은 예전 프린터기나 그 옛날 사진기 필름처럼 구멍이 쫑쫑쫑쫑 뚫려 있잖아요. 딱 기어에 톱니바퀴에 물려갖고 딱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만 딱딱딱딱 움직이는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작동하는 거죠. 어찌됐든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 우클릭해서 에드 프레임 애프터를 하면 뒤쪽에 하나가 더 칸이 생겨요. 요거 이렇게 넓히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마크, 여기 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겼잖아요. 여기서 클릭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생기고 여기 생겨요. 그러면 여기를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을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이 형태가 나오면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얘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신 것 같고요. 요거 우클릭해서 로컬 베어리어블 클릭해서 이렇게 두시고,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콘스탄트 하고 참으로 되는 거를 펄스로 하시면 되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로컬 베어리어블 만드시고, 우클릭해서 물론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얘네들도 모두 펄스로 바꿉니다. 펄스에 연결합니다. 바꾼다는 표현은 잘못됐죠. 트루 펄스 상수 중에 펄스 상수에 와이어를 다 연결하면 얘가 작동되고 스탑 버튼 눌러서 꺼진 다음에 얘가 작동되고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상적인 요 부분 while 루프 안에는 정상적으로 아까처럼 작동을 하고,
얘를 스탑을 누르면 다 꺼지고 프로그램이 멈추는 거죠. 다시 런을 누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느냐, 요거는 물론 버퍼에 그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게 싫다 그럼 간단하게 여기 초기화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초기화를 지금 해줄까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왼쪽에 터미널이 나오는데 거기에 create constant 이것도 다 펄스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얘가 요 버퍼의 초기 값도 펄스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버퍼에 넣은 값이 true였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음번에는 true가 남아있는 건데, 아예 그냥 펄스를 초기화 시켜주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드시면 그 뒤로는 어떤 형태로 꺼지더라도 새로 시작할 때 다 꺼져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초기화하는 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데, 이쁜 모양으로 끝내기 위해서 설명을 이 부분까지 드렸고, 이 부분에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이걸 또 만들어? 싫죠. 그래서 오늘은 저장하는 것까지 하는데, 사실 저장하는 거를 설명 안 드려도 당연히 잘 하시죠. X 누르면 저장하라고 나오잖아요. 세이브해서 원하시는 폴더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파일 쪽 들어가시면 세이브, 세이브 에즈, 세이브 올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버전으로 저장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버전이 안 맞아서 서로 호환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